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제목이 문화전쟁 101인데요. 101. 이 101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떤 기초 과목, 인문 과목의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전쟁에 필요한 어떤 기초적인 부분,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기초 군사훈련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문화전쟁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좌편향된 이런 문화, 예술 집단이 좌편향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리고, 우리 우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대응을 하고, 또 우파적인 그런 보수적인 메시지가 담긴 우리도 영화를 만들자, 이런 컨텐츠 대 컨텐츠의 어떤 격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일단 현상적인 최종 현상 단계에서의 전쟁이고, 정말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은, 저도 문화전쟁이라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나왔지만 핵심은 보수주의라는 겁니다. 저 또한 보수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단지 문화라는 차원에서 보수주의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보수주의의 어떤 사고관과 세계관을 다지는 것, 이것이 문화전쟁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유민주 정치, 시장경제, 한미동맹은 지지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이 사람을 과연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은 더 이따가 할 거야. 만약 이렇다면 이걸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느냐. 한 단계 더, 마지막 단계로 아니야, 무신론자라면 이거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야, 이거 뭐 보수주의가 뭐 종교의 자유도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종교의 자유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수주의라는 이 가치관의 어떤 하나의 이 수직적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저 위에 정치, 경제, 안보, 저 세 영역에서만 보수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나머지 세 개는 문화의 영역입니다. 저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는 개인의 자유와 양심으로 우리가 알아서 분별해서 실천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간통죄 같은 거 보세요. 옛날에 저것은 법으로 다스렸지만 이제는 문화예요. 그죠? 예. 근데 내가 보수 우파인데, 뭐 간통죄 그런 거는 개인의 문제 아닌가? 그냥 사생활이잖아.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리버럴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위의 것은 법, 제도, 행정, 정책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비교적 어떻게 보면 심플할 수도 있어요. 선거를 이기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선거를 이기는 게 만만치 않은 거지만, 근데 이 밑에 거는 정말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 그 다음 양심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저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한 상태에서 문화전쟁을 한다? 저게 진짜 문화전쟁이라고요. 저게 진짜. 그런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짜증나는 말을 듣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예술가예요? 그러면 좌파겠네. 예술가세요? 그럼 문재인 찍었겠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얘기긴 한데 현실이 그렇죠. 예. 근데 참고로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좌파였던 적이 없습니다. 보수 우파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파였고 한 번도 좌파인 적이 없는데,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보수 우파 농객이었어요. 이 친구 뭐 허풍이 세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걸 가지고 논쟁을 했냐면 애들하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예. 보통 상대방이 여학생이겠죠. 여학생한테 그랬어요. 야, 나중에 우리가 커서 내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너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우린 더 이상 친구할 수 없어. 우린 더 이상 그때는 이제 만날 수 없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야, 넌 생각이 너무 이상해. 넌 진짜 잘못됐어. 막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겠죠. 예, 그래도 꿋꿋이 주장했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나중에 커봐. 분명히 내 말이 맞은 거 네가 알 거야. 이렇게 저도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 여자가 친구할 수 없다는 거 정도는 이건 알아야 보수 우파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진짜요. 제가 이제 뭐 예술을 하다 보니까 전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 만나는데 뭐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여기 한 나이 50만 돼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 여자 뭐 친구 할 수 있지 왜 못해? 나는 내 와이프 말고도 친하게 지내는 여자애들 많어. 나이 50인데도 이 정도의 쿨레가 진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보면 이 50대 초반, 저는 이제 40대 초반인데요. 이 세대가 그 X세대예요, X세대. X세대가 이제 벌써 40대, 50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68혁명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68혁명 이후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좌파적인 이런 문화 정서가 퍼진 것을 흡수했던 그 세대가 40대, 50대가 됐어요. 예, 나이 50인데도 남자, 여자가 친구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몰라요. 예, 50이면 여러분 지천명이죠,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50입니다. 근데 부록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문화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보수 우파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수 우파는 이렇게 듣고 보면 뭔가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죠? 남자, 여자 친구 하겠다는데 안 돼,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죠? 그 남자, 여자가 친구 했을 때 최종 단계까지를 이미 상정하는 거예요. 그죠? 최악의 단계. 남자, 여자가 친구를 하면 진짜 잘못하면 최악의 단계 그거죠. 그죠? 불륜과 간통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왜 최악의 단계를 얘기를 해? 그죠? 이게 보수 우파의 멘탈이에요. 근데 반면에 좌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게 느껴져요. 좋은 것만 보거든요. 그죠? 처음부터 최선만을 상상합니다. 좌파는. 보수는 반면에 최악까지도 상정합니다. 예, 이게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더 겸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보수 우파라는 존재는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간통과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 본질이 다 그렇다. 나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겸허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좌파는 근데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예요. 나는 그런 최악의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나는 그냥 친구할 수 있어. 그렇지 않죠. 예, 좌파는 처음부터 제일 좋은 것만 상상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단계를. 처음엔 친구처럼 만날 수 있죠. 근데 한번 어떤 깊은 대화를 하고 또 깊은 만남을 한번 또 갔다 보면 이건 더 이상 그 단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상상을 못 해요. 남북 관계 같아요. 그죠? 좌파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최선만을 상상해요. 최선만을. 그죠? 아니 뭐 정전 협정을 하려면 할 수 있죠.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정전 협정을 하면 그 단계가 있죠. 그죠? 미군 철수의 명분이 생기고 단계가 있습니다. 예, 이렇듯 보수 멘탈과 좌파 멘탈이 좀 다르죠. 이런 것이 일종의 문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앞에 제가 했던 얘기.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보수의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스펙트럼적인 얘기는 정치적인 접근이에요. 그죠? 저도 만약에 제가 정치가라면 최대한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죠? 표를 얻어야 되니까. 예. 간통죄에 찬성, 반대하는 사람도 표로 다 일단 얻고 싶겠죠. 예. 하지만 저는 오늘 예술 작가로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런 스펙트럼적인 접근, 그러니까 수평적인 접근이 아니라 수직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기준을 세우자는 거니까. 그죠? 스펙트럼을 넓힌다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진정, 찐 보수적인 기준인가?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문화전쟁의 중요성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화전쟁이 정말 중요한가? 자, 보수 진영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문화전쟁이 앞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또 저에게도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겠죠. 그와 동시에 보수 진영에서 자주 듣는 말이 저 두 번째입니다. 문화예술계, 거긴 원래 좌파야. 그거 어쩔 수가 없어. 그죠? 예술가들은 원래 좌파야. 걔네들은 그냥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냥 좌파라서 어쩔 수가 없어. 그 문화계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자주 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저런 식의 말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에게 패배적인, 그죠? 체념하는 듯한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이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문화 영역은 포기하고 빨리 선거나 이기자. 그죠? 아까 황성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동전이나 하자. 그죠? 빨리 기동전에서 선거 이기자. 그런 마인드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구조주의 대 자유 개인의 프레임입니다. 문화예술계가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은 좌파다. 이건 구조적인 마인드예요. 왜 보수 우파가 구조적인 그런 구조주의에 그냥 쉽게 수렴을 해버리나요? 저는 구조주의가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구조는 분명히 있어요. 예, 구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좌파들이 그 구조를 굉장히 빼딱하게 해석을 하죠. 예, 미제국주의라는 이 상부 구조가 있고 그 밑에 대한민국이라는 식민지 하부 구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하지만 같은 구조지만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구조를 가진 이 세력이 진정 좋은 구조다. 우리는 저 구조 안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구조적인 그 분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가 그냥 마냥 구조적으로 좌파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보수 우파잖아요. 보수 우파는 자유 개인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 구조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구조에서 깨어날 수 있는 개인의 그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개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함부로 문화예술계는 그쪽은 뭐 가망이 없어 좌파야 이런 생각 자체, 인식 자체를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개인 또는 집단도 원천적으로 좌파일 수밖에 없는 존재는 없다. 원천적으로 저 사람은 좌파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죠. 저 사람은 굉장히 어떤 사회의 어떤 어두운 곳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살았어. 그러니까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전달이 돼 있고 선동이 돼 있고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좌파가 되는 거지 무조건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없습니다. 저 할리우드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PC 좌파 집단은 문화 집단은 아마 할리우드겠죠. 근데 이런 할리우드조차도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좌파는 아닙니다. 그 5, 60년 전에만 해도요. 할리우드가 만들었던 그런 영화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전 명작이에요. 그죠? 저는 그 시대 영화 정말 좋아하는데 조지 스티븐스 감독 영화 좋아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쉐인, 젊은이의 양지, 자이언트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그 자이언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젊은이의 양지 같은 영화는 정말 그 완성도가 뭐 지금 나오는 영화랑 비교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더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그 인간의 그 양심에 대한 그 묵직한 메시지를 굉장히 아름다운 서사로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그 굉장히 보수 우파적인 메시지죠. 영화가 담고 있는 그 교훈들이. 그런 영화를 할리우드가 만들었다고요. 그때. 물론 그 배우들이나 뭐 할리우드의 그런 사람들은 약간 소위 좀 리버럴할 수는 있어요. 그죠? 아까 말했던 어떤 고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리버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이런 극성스러운 좌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 배우들이. 지금 할리우드에 있는 배우들도 뭐 샤이하게 있는 보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같은 이런 세력도 바뀔 수 있겠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촉이고 소위 뇌피셜인데 요즘 브래드 피트라는 이 배우를 보면은 좀 뭔가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브래들리 쿠퍼라는 크리스찬 배우랑 친하게 지내더니 알코올 중독 술을 끊었대요. 그러면서 이 브래드 피트가 하는 어떤 인터뷰 말하는 걸 보면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좀 평온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브래드 피트 같은 이 한 사람이 뒤집어진다. 이 사람이 진짜 만약에 뒤집어지고 거듭나버린다. 그러면 이 거대한 할리우드라는 이 성에 진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 만약에 뒤집어진다. 이 개인 한 명이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피셜인데 혹시 브래드 피트 뒤집어지면 저 기억해 주세요. 이 말했던 거. 네.
예, 그래서 결론도 이렇습니다. 모든 개인에게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개인이 아무리 왜곡된 잘못된 구조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은 진리를 통찰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개인 안에 이미 존재한다. 개인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개인이 갖고 있는 영혼, 양심, 이성 이거를 발휘하면은 아무리 왜곡된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그 개인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개인 안에 이미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그 자아 때문에 진리가 막혀 있는 거죠. 그죠? 그 잘못된 자신의 자아를 버려버리면 그 어떤 개인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고등교육을 받고 뭐 무슨 그런 배워야지만 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개인은 완전하다. 전 개인을 어떤 달걀, 계란에 비유하고 싶어요. 계란이라는 게 완전식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완전식품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개인 안에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완전한 요소들이 다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의식은 정치, 경제, 안보에 쏠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람의 무의식은 문화예술, 종교, 철학, 교육으로부터 형성된다. 예, 의식은 쏠려 있는 거고 무의식은 형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 경제, 안보는요 이슈의 영역이에요. 이슈가 터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늘 뉴스를 보죠. 그죠? 이슈가 터지니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일들이 있나 늘 이슈가 터집니다. 반면에 문화예술, 종교, 철학은, 교육은 여기는 지식이 쌓이는 곳입니다.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곳이에요. 이슈는 휘발적이에요. 이슈는 날아가 버리죠. 그죠? 아무리 중요한 이슈도 그거를 키우지 못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부정선거,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알 수 있는 뭐 그건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 의혹이 있다면 이 부정선거 이슈가 좀 키워질 만도 한데 이거 커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덮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면 그냥 없어집니다. 휘발적이죠. 대신 지식과 정보는 쌓입니다. 근데 이게 참 지식일 수도 있고 거짓 지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에 정치, 경제, 안보는 기동전의 영역이고 문화예술, 종교, 철학, 교육은 진지전의 영역이다. 진지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무의식을 다지는 그런 일이다. 보시다시피 이 빙산의 비유를 하지만 수면 밑의 영역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향력이 있죠. 예,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저게 훨씬 더 큰데 저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죠? 저 위에 탑, 저 캡스톤에 해당하는 저 영역이 화려하죠. 그죠? 기동전이 화려한 곳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최종 승리, 그죠? 이름을 떨치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황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저기에 아무래도 집중이 돼 있죠. 보수 우파는 또 권력을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또 뭐랄까 약오르고 좀 조바심 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밑에 수면 밑에 영역을 완성하지 못하면 굉장히 취약하게 된다. 저 무의식의 영역 중에서 문화예술만의 또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종교, 철학, 교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무의식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저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의식적인 것이 있고 무의식적인 것이 있는데 종교, 철학, 교육은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죠. 그죠? 말과 글을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식적입니다. 그죠? 말과 글이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 이성적으로 들어보고 뭐 아니다 싶으면 그래도 이렇게 쳐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싶으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은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지식과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 이미지라는 것은 뭐 이렇게 쳐낼 수가 없어요. 내가 감각하는 순간,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이미 나한테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진짜 무의식 중에 무의식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텍스트라는 것은 저는 돌멩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돌멩이는 던지면 그래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는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엑스레이는 쏘면 그냥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무의식 중에 무의식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런 상태, 저건 뭐죠? 저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런 상태라는 거죠. 그죠? 껍데기는 보수 우파가 권력을 가져왔어요. 근데 수면 밑에 영역이 좌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취약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YS 정부 이후로 한 번도 진정한 우파인 적이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왜냐? 수면 밑에가 언제나 빨겠으니까. 저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겠고요. 그죠? 아, 이거 되게 좋아하신다.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 황당해서 그러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 정서가 보수 우파적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자리가 잡혀 있는데 그 위에 좌파적인 정권이 들어선다? 굉장히 저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약간 약좌파. 약한 좌파. 그러니까 고전적인 차원에서의 리버럴. 뭐 이런 정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으로 치면 케네디 시절 같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뭐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 보수 우파가 딱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대통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래도 나름 그 재벌집 아들이 그래도 군대 가겠다고 빼까지 써가지고 참전하고 그래도 애국자였고 뭐 사고도 좀 쳤지만 굵직굵직한 일들을 잘 해결했던 그런 대통령인데 그런 리버럴한 그런 세력이 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 정도만 돼도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안심이라는 거죠. 케네디 정도 되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면 지금같이 우리가 그래도 불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그림이겠죠. 자, 그래서 문화 전쟁의 중요성. 결론은 그렇습니다. 보수 우파의 정체성이 정치, 경제, 안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확립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전쟁이 중요하다는 거죠. 문화적 보수 아이덴티티 이런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게 어떤 화려한 그런 문화 컨텐츠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간통죄, 그죠? 음란의 문제, 군복무, 희생과 헌신의 문제. 이런 게 보수 우파가 갖춰야 될 문화적인 정서적인 아이덴티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앙의 문제. 여기 무신론자들 계시다면 왜 신앙이 중요한지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전쟁 101, 101 이제 문화전쟁의 그 기초공사가 뭔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한번 먼저 얘기해 볼게요. 문화 굉장히 거대 담론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박하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또 정의 내릴 수 있죠. 일단 문화란 방식이다.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어떤 다른 나라 문화랑 다르다면 우리가 뭐 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식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다. 어떤 특정 집단이 이렇게 일반화된, 특정 집단 속에서 일반화된 그런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겠죠. 요 표현에서 제가 한 글자만 더 바꾸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을 양식으로 바꿀게요. 양식. 양식이랑 방식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양식의 저 양은 모양입니다. 모양. 문화는 모양이에요. 모양. 방식이라는 것은 모양으로 형상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방식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 방식이 어떤 형태화될 때 그걸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영혼이 육신을 입는 것처럼, 그죠? 방식이 영혼이고 이 양식이 영혼이 육신에 들어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는 모양이에요. 이게 참 뭐 좋다면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수도 있는 게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양에 반응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은 그놈의 외모 엄청 따집니다. 그죠? 외모, 어떤 모양, 이런 거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모양에 반응합니다. 모양에. 모양의 노예예요, 노예. 그죠? 우리 연예인의 노예잖아요. 연예인이 뭐예요? 모양 장사예요. 그죠? 연예인들은 어떤 이 무대에서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멋있는 뭐 동작,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죠? 그 모양에 미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양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문화전쟁이란 잘못된 모양을 바로잡는 거라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전쟁 101, 101이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모양이 뭔가, 무슨 모양부터 바로 잡아야 될까요? 우리 문화에서 어떤 모양부터? 문화의 기본은 의식주라고 그러는데 이런 의복의 모양을 바로 잡는 게 보수 우파의 기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뭐 음식 문화, 우리가 뭐 음식을 바꿔야지 보수적으로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 주거 공간, 이런 건축 양식을 뭐 바꾸고 이런 건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모양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말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모양. 바르고 고운 말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예, 그거보다 조금 재밌는 얘기겠죠, 그죠? 예, 말의 모양, 말의 모양이 뭘까요? 말을 어떤 모양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레토릭입니다. 레토릭. 레토릭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사라 그러죠, 수사. 예, 우리가 정치적 수사, 외교적 수사,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뭐 정치, 외교, 뭐 이런 거창한 분야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쩔어 있는 그런 레토릭들, 그런 모양의 말들. 왜 제가 모양이라고 그러냐면 이 말들은요, 그 말 안에 그 어떠한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만 내는 거예요. 수사라는 건 모양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말빨이에요, 말빨. 여러분, 말빨이라는 것은 모양을 내는 거예요. 말의 모양을 아주 입히는 겁니다. 멋있게, 설득력 있게, 그죠? 뭐 감동적으로. 그런 게 바로 레토릭이죠. 자기는 왜 나를 좋아해? 나는 그냥 좋으니까 좋아. 너를 좋아하는데 이유는 없어. 좋으니까 좋은 거야. 방금 이게 레토릭이에요, 그죠? 이런 게 말빨이에요, 그죠? 전혀 진실성이 없습니다. 좋아하는데 왜 이유가 없어요, 그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람 스캔합니다,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없대, 좋아하는데. 어떤 그 PC 좌파적인 시인께서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럴싸한 말입니다, 그죠? 예, 근데 뭐 연인들끼리 둘이서 그런 말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런 레토릭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미 깔려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으로 변하는 거야.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각자 취향이 다른 거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야. 그죠? 정답이란 없어. 각자를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 뭐 이런 식의 말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뭐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약간의 어떤 논쟁을 할 때 저런 말들을 그냥 섣불리 쓰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보수 우파로서의 사고관이 약한 거예요. 예. 저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써버려요. 왜? 약간 불편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냥 써버려요. 물론 저런 말들이 일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 뭔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취향과 관점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내가 뭐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저 사람 라떼를 좋아해. 그거는 취향의 차이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 뭐 옳고 그름을 나눈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 존중하면 돼요. 예. 근데 이거 가지고도 싸운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진짜 그런 거 가지고 또 싸워요. 웃기게도. 그죠? 그러니까 저런 레토릭들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 예, 저런 레토릭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퍼져 있는 저런 레토릭들 무엇을 마비시키는가? 이 네 가지 개념을 마비시키는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레토릭들이 절대적인 거, 일반화, 이분법, 수직성 이런 네 가지 사고의 사유의 테크닉을 보수 우파는 과감하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저 네 가지가 저거는 저 자체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것들이 잘못 적용되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맞아요. 우리 전 인류가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죠? 겪어왔어요. 굉장한 어떤 독재 속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PC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저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발휘할 수 없게끔 묶어놔버린 거예요. 저거를.
저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두려우시잖아요. 그죠? 뭔가 절대적인 거야. 이런 말 하기 두려우시죠. 그죠? 그런 말 했다가는 굉장히 무슨 뭐 독선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절대성. 이런 표현들이죠.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 객관적인 진실은 없어. 이런 얘기들이죠. 그죠?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까? 꽤 많죠. 무엇이 절대적인가 이런 거 한번 우리가 고민해서 생각해 놔야 돼요. 생명이 절대적입니다. 생명은 왜 절대적일까요? 뭐 한 번 죽으면 다시 못 사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앞으로 뭐 5천년 만년이 지나도 무슨 과학 실험을 해도 절대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에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예,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예, 여러분 정말 보수 우파시라면 그런 이치를 직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결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무슨 열을 가하고 전기를 가하고 압력을 가해서 지지고 볶아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은 오직 우리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만 생명이 만들어지지 절대로 인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됐고 앞으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남성성, 여성성 이것도 절대적인 겁니다. 예, 왜 이걸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요즘 남자는 더 이상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시대가 된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남자입니다. 절대적으로 남자예요. 저는 내가 어쩌다가 여성적인 생각을 하고 심지어 내가 막 여자가 되고 싶다고 아무리 내가 내 의식을 그쪽으로 몰아붙여도 저의 남성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 변할까요? 이래서 과학이 중요합니다. 과학이 참 중요해요. Y 염색체가 안 변합니다. 네. 내 의식을 통해서 내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가 10년 20년 어디 가가지고 여성적인 돌을 닦아가지고 딱 검사했더니 갑자기 Y 염색체가 X로 바뀌었어. 그러면 진짜 남성성은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호르몬을 저 반일주의자가 아니니까 일본말 좀 쓸게요. 이빠이 집어넣어도 호르몬을 진짜 이빠이 집어넣고 성전환 수술을 해도 안 변합니다. Y 염색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남자란 말도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죠? 그럼 나 앞으로 나 Y야. 나는 Y야 Y. 이러고 얘기라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거는 부정 못할 거 아니에요. 나는 Y 염색체형 인간이야. 예. 좌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자분들은 나는 X야. Y는 X를 좋아해. 일반화. 이것도 정말 좌파들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뭔가를 일반화시키지 못하게 해요. 아까 남자, 여자 마찬가지다. 남자는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 딱 저런 레토릭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레토릭. 여러분 저거 반대로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반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해본 적 있냐고요? 너 굉장히 명철하고 똑똑한 일반화를 했다. 아주 일반화가 아주 잘했어. 이런 말은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일반화 이런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건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 이분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악마화돼 있어요. 이분법이라는 것도. 근데 이분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는 건 이원적인 생각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시간상 제가 길게 말 못하겠지만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분법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죄성이 들어왔다. 그래서 인간은 늘 싸운다. 예, 맞아요. 그 자체는 맞아요. 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필요 없었죠. 완전한 선한 세상이었으니까.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펼쳐놓은 이 아비규환의 세상인데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것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 이분법적인 그런 접근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 최종적으로 수직성.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테크닉입니다. 저런 절대성, 일반화, 이분법 이런 사고를 통해서 보수 우파는 수직적인 사고를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거는 수평적인 사고밖에 안 되게 해놨잖아요. 그죠? 수직성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죠? 저 중에서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해 주길. 저것도 말은 그럴싸해요. 그죠? 저것도 저 말이 일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질 수 있죠. 그죠? 끊임없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하는 거. 수직적인 사고죠. 그죠? 이게 보수 우파적인 사고잖아요. 그죠? 자, 한번 저 레토릭들의 폐해를 좀 정리해 보자면, 사회 병리적이다. 예. 왜냐하면 가치라는 기준을 없애니까. 우리가 가치라는 개념을 지금 어떻게 논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왜? 가치는 수직적인 거예요. 위계적인 겁니다. 그죠? 수평적인 이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뭐가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가치를 상실하게끔 하니까 저것은 병리적이다. 오랫동안 모든 영역에서 만연해져 있다. 아카데미에서도 저렇게 적어야 됩니다. 뭐 에세이 적고, 인문학 수업 같은 경우 에세이 적을 때 저런 레토릭, 저런 마인드로 적어야 돼요.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적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지식을 수평적으로 나열하면 똑똑하다 그래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저 사람 똑똑하다. 거기서 뭐가 더 진짜인지 수평적으로 가치를 세울 수 있어야 그게 똑똑한 건데, 그런 걸 못하게 해놨으니까 그냥 나열하는 거, 나열. 듣다 보면 지겨워요. 그죠?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해도 쉽게 동의해버린다.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여러분, 저런 레토릭들을 그냥 섣불리 그냥 써버리셨다면 이미 PC 좌파에 오염된 거예요. 정신이. 진리가 되어버린 레토릭이다. 전 그런 생각이 나요. 방구가 모이면 똥이 된다고. 레토릭은 이건 진실성의 어떤 실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방구 같은 거예요, 방귀.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거 아예 덩어리가 됐어요. 아예 진리처럼 그냥 딱 눌러 붙었어요. 똥을 치우셔야 됩니다, 이제. 딱 달라붙은 똥을 치우셔야 돼요. 마지막, 자아 만능주의적 레토릭이다. 이 자아라는 개념. 이게 좌파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인간이 좌파가 되는가? 철학적으로, 근본적으로 얘기해보면 자아 대 진리의 싸움입니다. 진리보다 내 자아가 더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죽어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우리 각자 존중하자. 너는 너만의 진리가 있고 나만의 진리가 있어. 그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존중이 아니에요. 지가 틀렸다는 건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만능주의의 시대죠. 이 자아라는 게 참 양날의 칼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의 이런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얘기하는 이 자아라는 것은 내 멋대로 해라죠. 내 멋대로 해라. 마지막 세 번째 챕터, 예술의 의미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술가니까 예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레토릭들, 그 좌파적인 사고관과 세계관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하는 영역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영역보다도. 정치 그럴듯하게 작동해요. 여러분들 경제에서 그런 레토릭 작동하는 거 봤습니까? 경제는 칼 같은 곳이에요. 그죠? 내 지갑에서 돈 나가면 난리 납니다. 아무리 좌파라도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데 이것도 관점에 따라 좋은 거야,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은 경제에서 망하죠. 그죠? 경제는 아주 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예술은 어때요? 무슨 작품이 더 좋고 나쁘고를 이게 참 객관적으로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작품이 더 좋고 나쁘고가 분명히 있어요. 그 퀄리티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어떤 객관화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 틈을 타고 저런 좌파적인 세계가 그냥 완전히 쏟아져 들어온 것이 예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술이야말로 좌파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곳. 좌파들이
정말 모든 영역에서 다 패망하더라도 마지막에 도망칠 수 있는 영역, 예술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좌파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다 실패하면 예술계 들어와서 내가 뭐 시 쓴다 그러면 받아줄 거예요. 그죠? 예. 좌파 최후의 보루라는 거죠. 자, 예술이란 뭘까? 인간 활동 영역 3단계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능력이 발휘되는 영역이겠죠. 저거는 육체 노동. 그 다음 이성적인 능력. 이건 관리, 경영, 전략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럼 인간 궁극의 능력은 뭐냐? 초월적인 능력. 이게 인간이 가진 어떻게 보면 최고급 능력이에요. 최고급 능력. 이건 뭐냐? 영감, 천재성, 끼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예술의 영역이죠. 저게 바로 예술의 영역입니다. 초월적인 건 뭘까요? 초월적인 거.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초월적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은 초월적인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못 견딥니다. 왜 그러냐면요. 늘 우리는 뭔가를 의식하고 있어요. 뭔가 의지를 발휘하고 있어요. 맨날. 뭔가 일하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의지를 쏟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 자아가 엔진이 풀 가동되는 거예요. 그 상태는. 그 한번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저런 초월적인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이런 영혼의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잠시 엔진을 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행을 갑니까? 그죠? 그랜드 캐년 같은데 저는 안 가봤지만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면 와, 그죠? 이 감탄을 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의식적으로 나 감탄해야지 하고 감탄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냥 와, 이때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잠시 초월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넋을 놓는 거예요. 그죠? 넋을 놔야 돼요. 넋을 붙들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초월합니까? 그죠? 인간이 그렇게 맨날 의지를 발휘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멋진 거를 보면 거기에 넋이 나갑니다. 그게 예술의 힘이에요. 예술의 힘은 인간의 넋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초월적인 영역의 진정한 근원, 진정한 주체자는 바로 신입니다. 신이에요. 이 신성에 대한 개념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 능력 3단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수들의 퍼포먼스를 볼 때 신들린 듯한 퍼포먼스라 그러죠. 그죠? 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신명나게 논다. 그 신이 함께 해야지만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춤을 잘 춘다고 해서 뭐 교과서적으로 동작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렇게 다 외워서 정확하게 했다고 해서 그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동작이 조금 틀릴지라도 그 가수가, 퍼포머가 정말 혼신의 그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 넣을 때 우리는 보고 감탄합니다.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초월적인 능력인데 그 능력이 발휘되려면 신성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좌파, 우파를 비교해보면 좌파는 신성이 없어요. 그죠? 궁극적인 단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좌파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도 있다. 이렇게 반박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제 스펙트럼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수직적인 차원에서 좌파의 궁극적인 단계를 보면은 좌파는 결국은 신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좌파가 원하는 그 세상을 만들려면 신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좌파의 저 예술 영역에는 신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좌파는 늘 예술에 미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술 되게 좋아합니다. 좌파들이. 왜 그렇죠? 초월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신성이 없다면 남은 건 예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좌파들은 뮤지컬 보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둡니다. 하지만 저 초월적인 영역은 신성, 마치 저거는 바퀴 안에 축 같은 거예요. 축이 빠지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런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신성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왜 연예인들이 힘들어하고 그 안 좋은 그런 정신 우울 상태가 있고
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초월적인 거를 막 하다가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 좌파 우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정말 우파적인 세계관에서는 예술보다도 신성에 더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초월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성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의 노동이냐면, 내가 막 뭐 성공하려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노동이 아니라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내 일터에 나가는 그런 노동, 늘 열심히 하는 그 일을 정말 내 천직으로 여기고 늘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정말 보수 우파적인 그런 모습, 그런 노동을 통해서 사람은 초월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활의 달인에서 볼 수가 있죠. 생활의 달인에 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초월적인 단계에 가 있어요. 그죠? 물건을 탁탁 또 이게 탁탁탁 신이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이고, 그죠? 신적 경지에 올라 있는 거죠. 그죠? 그 일터에서 일하는 게 이미 자기 자신의 자아와 그 일이 혼연일체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초월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좌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뺐다가 얘기하겠죠. 저게 무슨 인생이야. 뭐 인간이 막 기계같이 기계화돼가지고 인간성을 잃어버렸네. 아니거든요. 뮤지컬, 영화 이런 거 안 봐도 평생 그렇게 열심히 그 노동을 한 사람들 앞에 서면은 기가 눌립니다. 격이 떨어져요. 그 사람 앞에서. 뭐 내가 문화예술 뭐 이런 거 좀 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내공을 마주치면은 기가 눌립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보수 우파적인 관점에서는 예술보다도 조금 더 신성에 가까운 그런 초월적인 활동이다. 그래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결국 신성에 닿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저 노동 또한 신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노동만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막 열심히 사시긴 했는데 좀 찌들어 있는 그런 분들.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결국은 신성에 닿아야 됩니다. 노동만으로 내가 신성하고 어떤 초월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것도 부족하죠. 역으로 말하면요, 정말 신성이란 걸 온전히 다 품은 사람은 그렇게 쎄빠지게 노동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인생이 그냥 뚫립니다. 그냥 아시잖아요, 그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소박한 결론입니다. 보수주의 문화전쟁, 보수주의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부터 해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는데 세련된 어떤 문화 컨텐츠 전쟁 능력이 발휘가 안 된다. 보수가 무너진 게요, 그런 문화 컨텐츠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다운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응원합니다. 그런 거 필요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이 정말 보수 우파다운 그 가치관에 딱 서 있었다면 이렇게 안 무너졌다고요. 진짜. 왜? 아시잖아요. 대중들이 보수한테 실망한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보수가 만든 영화가 재미없더라 이래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위스가 나가는 큰 박수